안녕하세요. 홍지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만성과로 기준과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만성과로라고 하면 또 만성과로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과 관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무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인은 일단 주방장으로 이제 주방에서 조리를 하던 근로자인데 근무 도중에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뇌경색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 이유로 든 것이 근무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청구인의 업무 시간은 60시간 정도, 즉 하루에 10시간씩 6일을 근무했다. 그래서 60시간 정도로 발병 전 12주간 그 일주 평균에 비해서 어떤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 즉 유사했다라는 점을 들고요. 두 번째는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 시간도 역시 6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일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어떠한 업무부당 가중 요인, 이제 뒤에서 살펴볼 업무부당 가중 요인이 작용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근무 시간 자체를 다시 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상의 정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지만 실질적으로 9시 그 이전, 8시보다도 그 이전에 출근해서 조식을 먹고 업무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조식 시간과 관련해서는 사업주도 조식을 먹은 시간, 30분 정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30분 정도가 더 추가돼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일 근무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그래도 주말에 4회가 있다고 하면은 2회는 근무를 하고 2회만 쉬는 등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제 월급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정되어 있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이 되어 있던 월급 외에 휴일 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받아온 것이 그 근거로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그 근무 시간 자체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을 해 보았을 때 발병 전 4주간 일주 평균이 65시간으로 다시 산정이 되었고요. 65시간 경우에는 만성과로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어떠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신청했던 고지혈증과 뇌경색 중 고지혈증은 개인적 질병과 더 관련이 깊어서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없지만 뇌경색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근무 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관련된 법령으로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시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법 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별표 3에서 별도로 뇌심혈관계 질환, 특히 만성 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세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시를 통해서 발병 전 12주간 그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의 경우, 그리고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요 7가지의 업무부당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사례는 근무 시간이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살펴볼 27강부터 29강에서는 이 단기과로 그리고 업무부당 가중 요인 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 함께 이제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